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팍스경제TV 박도상입니다. 네, 드디어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재미있는 얘기와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박도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주식하실 때 수익 낼 수 있는 길라잡이와 잃지 않는,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란, 주식이란 또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지금 현재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좋은 정보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주식이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루주의 법칙 식자, 네, 영어로 스탁이죠.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또 주식에는 한번 기본적으로 보통주, 네,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입니다. 네, 보통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주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 주식의 소유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상장돼서 거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통주고, 또 아직 비상장 회사들도 보통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주, 배당과 자녀재산의 분배, 이런 부분에서 보통주보다 좀 우선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배당 의결권을 갖진 않아요. 네. 그래서 소유 비율만큼 나 주주총회 참석해서 나 이거 할 거다, 내 의견을 주장한다, 이런 거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네. 그 대신 배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들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주, 보통주보다 배당 또는 자녀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후위에 있는 주식으로 조금 뒤에 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혼합주, 우선주 성격을 가지는 주식이나 자녀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후배주의 성격을 갖는 주식.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앞에 두 가지가 우리 주식 하실 때 쓰이는 거고, 밑에 두 가지는 조금 더 복잡하고 회사에 관여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쓰이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틀립니다. 중요한 거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주식하실 때 좋은 기본적인 사항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들 주식을 많이 하시죠. 네, 특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전제하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멘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 동학개미 운동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네, 이제 새로운 개혁 정치가 필요합니다. 네, 개혁 주식 운동도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표면적인 이유, 주식을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A란 회사,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경영권에 관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 돈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투자와 배당 이익. 네. 이익을 발생시킬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익 배당금. 네. 배당금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익 실현,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낮은 가격일 때 사서 높은 가격일 때 매도를 하면 그만큼 차익 실현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건데, 이 차익 실현이 아마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면적인 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과 돈에 대한 조금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본인의 큰 사업을 하고 돈 잘 버는 일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 가지고 이거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을까?
네. 아파트 가격이 청정부지 가격으로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이 월급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질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이득과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대부분 하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적금과 주식의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금도 많이 하시죠? 네. 요즘 그래도 좀 적금 금리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예대 마진에 따라서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오른 만큼 예금 금리도 기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예금 금리도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아직은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금은 안정적인 이자, 원금 손실이 없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낮은 수익률, 1년에 10%가 안 되는, 또한 물가 상승률은 막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들을 많이 하시죠. 주식 가장 좋은 거는 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이죠.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다면 적금 몇 년치 넣어놓은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또한 복리로 따지다 보면 오늘 10% 수익 내고 내일 또 10% 수익 내고 한 달에 3번만 10%씩 수익 내도 30%의 수익인데 30%의 수익이 아니라 투자금까지 수익금까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 그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은 원금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게 돼서 팔게 되면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원금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복리의 마법. 주식에는 복리의 마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볼 텐데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1,000만 원이다. 그거에 따라서 매달 5%씩, 매달 10%씩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투자할 경우 과연 12개월 후에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만 원 투자 시 월 5%씩 수익 시 첫째 달에는 수익이 5%면 50만 원이죠. 그러면 잔고가 1,0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50만 원으로 2개월째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익은 50만 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52만 5천 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년을 쭉 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가 수익률이 계속 늘어나죠. 이자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수익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1,880만 원 정도 되는 투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약 수익금으로만 8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거의 원금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리의 마법이죠. 투자해서 수익률 나온 거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계속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면 매달 10%일 경우에는 또 더 놀라운 수익금이 나오는데요. 첫 달에 수익이 10%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1,1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1,000만 원으로 또 하게 되면 수익률이 110만 원이기 때문에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12개월째 될 때는 3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복리의 가장 큰 매력이죠. 안정적으로 잘 투자하고 손실 없이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을 학생영역TV의
박도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네,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 부분에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읽어서 캐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손실 없는 수익 보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볼 텐데요. 자, 작년 5월달 이후부터 공매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지속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주가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바로 공매도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적 완화 부분이 끝나고 이제 그 부분이 더 이상 없다 보니까 이제 다들 자금 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을 계속 못 넘기면서 점점점 지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박스권이란 2600에서 2800 사이 박스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이 부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지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은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잡지는 못하고 일단 여러 가지 상황,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도 부담이 되고 네, 연준의 금리 상승 부분, 네, 긴축 재정도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상승으로 인해서 그것 또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양적 정책을 아직은 안 쓰고 지금 현재 보류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이 조금 약간 지지부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에 수급의 부재가 계속 나오면서 오랫동안 수급의 부재가 계속 나오면서 현재 어느 정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 박스권을 탈출하려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탈출하려고 그러면 악재가 발생하고 상승이 나오면 악재가 발생하고 또 하단 지지선에서 하단을 매매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좋은 종목을 찾아서 좋은 시점에 잘 매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보는 박도사가 보는 관점으로는 차라리 이 하단에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안정 자리를 잡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잡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는 전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수급이 이 앞전만큼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수급이 원활하게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악재가 하나둘씩 해소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그냥 편안하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서 충분히 조정받으면 천천히 분할로 사고 어느 정도 오르면 수익 내고 팔고 요 전법으로 가야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제약바이오와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형상인데 탄력은 더 나으나 하락도 또 그만큼 많죠. 네. 코스닥도 똑같이 6월 이후부터 이제 비틀비틀 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을 못 넘기고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네. 조금 더 이 부분에서 기술주 부분 때문에 탄력적으로 받았지만, 현재 어떻게 보면 930선에서, 네. 850선 부근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보다는 좀 더 탄력이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현재 이제 900선 부분을 잘 지지해 주는지, 요거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은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제약바이오 힘까지 얻으면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수월하게 바로 950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이 좀 더 반등의 모습을 노리고 있지만 그래도 형이 못 가는데
아우가 더 잘 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노림수가 많고 탄력적으로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좀 원활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 섹터 오늘 준비했는데요. 네, IT 플랫폼, 네,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 섹터. 네. 일단 통신 섹터는 많이 쉬었습니다. 네,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하락이 좀 컸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5G, 우리 오지게 안 터지는 오지라고 하죠. 네, 오지라고 하는데 이제 6G 그냥 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6G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 왜냐하면 반도체의 발전과 통신의 기술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동차의 기술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 통신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G 중에 대장주, 네, KMW. 네, 2020년도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네, 거진 1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오르고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서 바로 이 저점 포인트, 네, 저점 포인트를 지금 현재 잡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상승의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올 하반기에 좋은 소식들, 네, 이동통신 6G로 넘어가면서 자, 이제 5G도 속도가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빠른 이런 부분들,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처리 속도와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기차 부분이 점점점 보급화가 늘어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전국에서 중계기 부분, 자율주행 부분의 중계기 부분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기술 부분이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쓰이면서 그에 따라서 6G까지도 같이 부합이 되게끔, 네, 주식은 당연히 기대감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5G에 이어서 6G까지 진행하는 부분의 단계에 도입했기 때문에 KMW, 네, 통신 장비 기자재 업체로서 네, 좋은 상승을 이제 시작할 거라 보이고 있고요. KMW 말고도 또 보고 있는 게 오이솔루션. 네, 자, 오이솔루션도 광통신 장치, 또 전기 신호와 광신호를 변환시켜서 광통신이 가능하게 등, 네, 이런 것들과 함께 무선 시장이 증가하면서 네, 새로운 광통신 분야로 네,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그렇기 때문에 오이솔루션도 똑같습니다. 네, 2020년도 9월 달 이후에 주구장창 빠졌어요. 네. 왜냐? 5G가 전혀 힘을 못 받고 인기를 못 끌다 보니까 계속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드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솔리드. 네, 솔리드 엄청나게 기술력도 좋고, 네, 네트워크 장비 및 이동통신, 네, 다스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유무선 통신 액세스 및 코어 영역에 속하는 장비들, 네, 중계기랑 유선 전송 장비들을 주로 공급하는데, 솔리드도 동일하게 2020년 9월부터 쭉 빠졌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하고, 얘는 또 아픔이 있죠. 펜테겐 큐리테를 무리하게 인수하다 보니까는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정상화되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또 매각을 해버렸죠. 네, 그것 때문에 빛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지고 재무 개선부터 해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리드도 분명히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하단 부분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동통신 관련 업종들, 네, 특히 이 세 종목을 관심 깊게 봐야 될 듯 합니다. 하반기에 좋은 상승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소재 부분과 완성체 배터리 업체들로 나눠집니다. 네, 소재 부분들은 뭐 전해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음극재, 양극재, 네, 분리막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과 그리고 충전소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네, 일단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이제 정확히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 고점을 못 넘긴다면, 네, 50만 원 돌파를 못 한다면 아마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에코프로 BM은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또 50만 원을 돌파한다면 55만 원을 다시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네, 에코프로 BM도 좀 눈여겨서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차전지 완성체 업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네, 상장 후에 조정받은 후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박스권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 45만 원을 돌파를 좀 어려운 모습인데 40만 원과 45만 원 사이를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GM과 합작 법인을 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미국 공장 건설이 중요한 부분인데 공급 납품을 좀 줄이고 있고 안정성 부분 때문에 계속 새로 신규 테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쯤 돼야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횡보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내려오면 천천히 매수하고 45만 원 이상 돌파하면은 천천히 이제 다시 또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좀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주주들한테 LG화학 주주들한테 좀 아쉽기는 아쉽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네, 배터리 완성 업체 중에 또 보시면 자, 작년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60만 원 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 현재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60만 원이라는 박스를 하락이 시작인 점을 이제 60에서 62만 5천 원 부분에 하락이 시작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밑에 부분은 올라왔습니다. 현재 60만 원 부분을 잘 지지한다면 다시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는 부분이고 이 하단에서부터 올라온 부분 충분히 거래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내려오면 다음 57만 5천 원 부분을 잘 지지하는지 보시고 네,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성 SDI는 이제 스텔란티스랑 미국 합작법인이 여름에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품이 더 증가하고 또 SDI 사장님이 언급한 부분이 있죠. 네, 미국에다 자체 또 공장을 세울 걸 추진 예정이다 라고 하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원형 배터리 부분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테슬라랑도 엮일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텔란티스에도 납품을 하고 차세대 배터리 부분도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과연 하반기 때 엄청난 폭발 수요가 일어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원통형 차세대 배터리가 진짜 효율적으로만 시제품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아직 공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이 진짜 해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나온다면은 아마 어느 정도 시장을 다시 또 점유율을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70만 원을 다시 돌파를 한다면 네, 다시 80만 원대를 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출액이 작년보다 올해 더 20% 이상 늘어날 거라고 다들 증권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0만 원 초반이 이제 시작이었고 지금 이제 오르는 찰나에 잠시 숨을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만 원대까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면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 부분의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보기에는 문제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우등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네. 화학 부분의 부분과 정유사업 부분과 전기차 부분, SK온이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물적 분할 부분은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행히 물적 분할 부분은 아직은 분리가 되어 있고 또 매출액도 지속 배터리 사업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불안감, 물적 분할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직은 크게 오르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좋은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다시 27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정유 마진에 대한 이슈들이 붙어서 지금은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22만 원을 또 돌파를 못한다면은, 이 부분 22만 원 돌파를 못한다면은 또다시 20만 원 초반대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매매가. 요 하단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하단 부분에서 천천히 모아 가셔도 되는 부분인데, 물적 부분, 리스크 부분이 가장 큰데,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시장의 상황과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입장 발표 부분, 아직은 물적 분할 예정이 없습니다. 반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SK그룹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뿐만 아니라 SK그룹에서 주간하에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충전소, 그리고 신소재 배터리 부분, 네, 그리고 폐배터리 부분까지 지금 해외에 그런 업체들과 함께 지분 투자와 전환사채 부분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드사 합작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도 함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국내의 우수 기업들, 비상장 업체들을 지금 계속 지분 투자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SK처럼 지분 투자를 통해서, 원래 SK가 가장 잘하는 게 지분 투자를 해서 그 사업권에 대한 부분을 늘려가는 거. 최근 이제 곧 상장할 SK실더스도 그런 부분이죠. ADT 캡스를 인수를 해서 보안 관련 부분이랑 같이 합쳐서 토탈 솔루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 IT 플랫폼 부분의 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처럼 SK가 가장 잘하는 거는 M&A를 통한 신사업 부분의 확장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그런 부분이죠. 예전에 이제 현대 하이닉스에서 SK 하이닉스로 넘어오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상승을 노린 부분이고, SK뿐만 아니라 SKC, 네, SKIT, 2차전지 관련해서도 동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까지 다 하고 있는 토탈솔루션. 왜냐하면 자회사를 자꾸들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곳에서만 물자를 받다 보면은 단가 변동률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를 두고서 아니면은 협력회사, 같은 그룹사 내에서 원재료를 받게 되면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 부분에서 가격 변동성을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SK가 조금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네,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IT 플랫폼. 네, IT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자결제 플랫폼,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 웹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이버는 당연히 아직은 분할 상장 부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 부분이 다 IT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또 SK 스퀘어 부분도 ICT 투자 쪽으로 움직이면서 네트워크 사업 아니면 IT 플랫폼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또 거기에 또 추가된다면 SK텔레콤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차세대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존의 것들은 사업 같은 것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업 말씀드린 거에서 이동통신과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품들이 있고 원자재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나 아니면 매출, 수익에 대해서 폭이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I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차세대에 왜 먹거리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서버비, 요걸로 끝이에요. 원자재 구매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앞으로 IT 플랫폼 쪽 부분들이 엄청난 곽광을 받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올랐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근데 그 조정이 아마 다음 달 정도까지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곽광을 받는 부분. 왜냐하면 결국에는 실적 부분이 얘기를 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약간의 조금 단점은 이제 지분 쪼개기. 자회사들의 상장으로 인해서 지분 쪼개기 부분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후에 원래 가치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된다면 상승의 시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지금 위치는 똑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도 충분히 조정 후에 잠깐 반등 나왔는데 다시 저점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저점을 완벽하게 잡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도 똑같이 저점 확인 후에 카카오와 동일하게 상승 후에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달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추세 전환,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와 함께 보시면서 이제 그 부분이 증가를 하고 추세를 잡기 시작한다면 이제 천천히 사 모아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플랫폼 쪽 메타버스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SK 스퀘어 상장 이후에 쭉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아직 박스권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박스권의 모습이고, 이 부분들에서 아직 돌파를 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아직 안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타이밍의 시작점은 이제 원스토어와 SK 실더스가 상장할 때입니다. 두 회사 다 SK 스퀘어 자회사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회사가 투자금의 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11번가라든가 자회사들의 상장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스퀘어, SK 하이닉스의 일대주주입니다. 대주주고요. SK 하이닉스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한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 부분도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메타버스 뭐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아까 SK텔레콤에서 같이 SK 스퀘어와 함께 메타버스 이프렌드를 시작을 합니다. 네이버가 하고 있는 건 제페토고요. 제페토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페토가 빵 떴다가 지금 메타버스 제페토는 조금 약간 숨쉬기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아직은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고, 이제 이프렌드가 이제 SK텔레콤 부분과 함께 SK 스퀘어도 함께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기록물들과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마스크 말고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아니면은 모임 인원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항공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은 이제 항공료라든가 아니면 리스, 이자 부분이 좀 부담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은 예상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는 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네. 최근 이제 고개를 이제 들려고 하는 모습에서 다시 또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또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락이 많아 깊었습니다. 네. 거의 50% 정도 빠졌어요. 네. 50% 정도 빠지면 그냥 사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제 여기서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이평선들을 이제 121선 위에까지 올라선다면 좋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힘들었죠? 중국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화장품도 차단당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점에서 잘 다지고서 이제 상승의 추세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중에 이츠한불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죠. 벌써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츠한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애경산업. 네, 애경산업이 월봉으로 보면은 많이 쉬었어요. 네, 사업이 쭉 2018년도부터 사드 영향을 받아서 계속 하락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을 잡고, 네, 18,000원대의 조정을 이제 저점을 잡고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경산업 많이 쉬었습니다. 그만큼 많이들 이제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상승 초입의 단계에서 120선 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흐름 움직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단단하고 좋은 종목들로 잘 뽑아서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목과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카메라 앱을 켜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네,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응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박도사가 보는 픽, 저희 노란톡에서는 이런 종목들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우. 네, 저희가 신풍제약우 4월 12일 날 매수를 하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 왔습니다. 네, 이게 박도사의 기법. 네, 박도사의 기법으로 상한가 먹기. 네, 신풍제약우도 바로 상한가 갔고요. AT세미콘. 네, AT세미콘도 4월 4일 날 매수를 해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4월 6일 날 이틀 만에 상한가. 자, UNI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 날 매수해서 당일 날 바로 상한가.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라서 약 60%에 가까운 수익. 네, 메타버스 관련주 MP. 네, M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14일 날 매수해서 잠깐 빠졌다가 오르고 바로 상한가. 네, 상한가. 버킷 스튜디오도 저희가 3월 14일 날 매수해서 3월 15일 날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상한가. 네, 여러분들 한 달에 최소한 1개에서 2개 정도는 상한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30% 이상의 수익, 50% 이상의 수익도 한두 종목은 나와야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노란톡에 오시면은 추천받으실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정보들도 드리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잘 케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언젠간 가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로 하시면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충분히 커버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다 하시는 분들 그거 쉽게 못 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거를 팔고서 그거를 수익을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저 박도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계좌의 마이너스에서 계좌가 플러스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사의 픽, 네,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1대주주고, 현대모비스의 또 1대주주는 기아차예요. 자, 작년 1월 달에 40만 5천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고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빠졌습니다. 주구장창 빠지고, 그러나 이제 다시 저점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20만 원대 초반이면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일단 현대모비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을 관리하는 최종 벤더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이제 전자기기, 자율주행부터 해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현대와 기아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두뇌라고 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거품들이 빠지다 보고 이제 자동차 산업들이 이제 매출액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거의 고점에서 50% 정도 빠졌네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률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동차 산업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부분들의 매출액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 고급차 매출액이 현대차, 기아차의 고급차, 바로 제네시스, 그리고 K8, K9들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대형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네, GV70 일렉트로닉이랑, 그리고 기아에서는 EV6A인 신형 SUV 전기차를 출시 예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부분들이 힘을 받으면서 같이 현대모비스도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를 계속 보는 이유는 높은 차량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조한 완성차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실적 모멘텀이 이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은 현재 주가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나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저점한 부분에서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아나 현대 부분이 재고가 거의 없어요. 네, 재고가 없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부분으로 대기하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량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최종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납품을 받아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을 하게 되죠. 네, 국내 시장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 대기 기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올해 여름이 지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조금 더 수급이 원활해질 거라고 보이고, 차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로 인해서 생산 차질로 빚은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또 판매 수요가 늘어난다면 다시 또 현대모비스도 상승 추세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봉을 봐도 네, 현재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조정을 받았고, 요 20만 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20만 원, 21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매수가를 보시고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좀 더 밀린다면은 기다렸다가 조금 더 비중 추가를 해서 올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이 이제 선반영되는 시점이 조만간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1차 목표가는 24만원, 2차 목표가는 26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요거를 뛰어넘는다면은 이제 전에 바로 30만원대를 보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종목 길게 관심있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지금 방송하시는데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거를 스캔하시면 또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그리고 좋은 종목, 정보, 추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탁드리고 꼭 휴대폰으로 누르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도사와 함께 하시면 좋은 빛이 나는 주식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소형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갤럭시아 머니터리죠. 네, NFT 관련주와 페이 관련주입니다. 네, 결제 관련주로서 휴대폰 소액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사용하는 온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쿠폰 같은 것들을 하는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페이와도 관련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제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원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짧게 11,000원, 네, 2차 목표가는 12,000원 돌파를 하는 걸 보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8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금 이슈를 한번 받아서 이제 5,000원에 머물던 주가가 2만원까지 크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네, NFT 관련주 이슈로 인해서 작년 11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했고 저희도 여기서 신고가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박도사 기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신고가 매매는 박도사 기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원래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이 앞전에서 한번 9,000원대에서 사서 12,000원까지 30%가 넘는 수익이 한번 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진입을 하는데 그 진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도 물량은 여기서 충분히 모은 물량은 아직 터뜨리지는 않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과 좋은 종목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도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요거로 화면에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및 시장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받아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식은 혼자 하시면 힘들지만 박도사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좋은 정보들과 함께 수익을 내시면 즐거운 주식 투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박도사와 함께 슬기로운 주식 생활 하시면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술주생 하죠, 술주생. 네, 이상 박스경제TV의 박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